안녕하세요. 강남인강 수강생 친구 여러분. 우리말과 우리 글을 통한 성장 국어과 김은영입니다. 자, 선생님은 2021학년도부터 여기 강남인강에서 새롭게 강의를 맡게 되었는데요. 선생님이 오랫동안 학교에 있으면서 학생들과 직접 대면하고 직접 소통하면서 쌓은 경험과 감정들을 잘 녹여서 따뜻하고 알찬 강의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온라인 수업하면 가장 큰 장점이 뭘까요? 아무래도 가장 큰 장점이라고 했을 때는 첫 번째, 자기주도적이다라는 것이 떠오를 거예요. 그런데 이 자기주도적이라는 것은 동시에 온라인 수업의 큰 한계점으로 작용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학교나 학원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는 아무래도 선생님들의 옆에서 격려도 해주고 채찍질도 해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어떤 학습의 동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온라인 수업에서는 혼자서 계획하고 혼자서 끌고 나가야 하잖아요. 학습을 끌고 나가야 하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중학생 여러분들에게는 더더욱 쉽지 않겠지요. 자, 그렇다고 우리가 이렇게 카메라를 보고 화면을 보고 이렇게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겠죠. 제자리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이 제자리라는 말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말인데요. 각자가 모두가 다 각자의 제자리에 머무른다라는 것 참 의미로는 좋은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학생들에게는 이 제자리라는 말이 좀 다른 말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제자리인데 친구들은 막 열심히 공부를 해. 나는 제자리인데 친구들은 막 열심히 달려. 그럼 나의 제자리가 계속 영원한 제자리가 되느냐? 절대 아니지요. 뭔가 뒤처지고 도태되고 그럴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고 함께 열심히 공부를 해 나아가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각자 사는 곳도 다르고 학교도 다릅니다. 성적도 다르고 좋아하는 과목도 다 달라요. 우린 모두 다 다르지만 여기 강남 인강에서는 모두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소위 말하는 요즘 언택트 시대에 콘택트 하면서 함께 열공해 보도록 합시다. 자, 선생님이 국어 공부와 성적의 비밀이라고 해놨는데요. 자, 선생님 학교에 오래 있다 보니까 우리 국어 공부를 대하는 어떤 학습자의 태도를 약 2가지 유형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겠어요. 자, 첫 번째 유형. 저는 특별히 공부를 하지 않아도 성적이 괜찮았어요. 뭐 이런 애들. 특별히 공부하지 않아도 성적이 괜찮았대요. 이런 친구들 뭐 우리말이고 우리 글이니까 국어가 편하게 다가오는 건 사실이고 이런 친구들은 실제로 언어적 감각이 있어요. 국어 감각을 좀 타고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감각만 믿고 공부를 안 한다면 초등학교 때는 티가 별로 안 나요. 초등학교 때는 그 공부를 안 하는 것이 별로 티가 안 나요. 왜냐하면 우리말과 우리 글이니까 그냥 웬만하면 다 맞출 수 있거든요. 문제로, 평가 문제로 나왔을 때는. 그렇지만 적어도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중학교 한 2학년 정도 되면 어떤 한계를 스스로 느끼기 시작하지요. 중학교 1학년은 어떨까요? 중학교 1학년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재 자유학년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평가나 시험 이런 것보다는 진로 모색, 탐험 뭐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탐색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중학교 1학년 때는 이런 한계점을 느끼기가 좀 어렵고 중학교 2학년 정도 돼야 이런 것들을 좀 느끼게 된다라는 점들을 많이 봤어요, 선생님이. 자, 그런데 이런 친구들도 또 있어요. 저는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도 성적이 오르지 않아요. 첫 번째 친구 유형과 두 번째 친구 유형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더 안타깝나요? 기본적으로 두 번째 친구들이 훨씬 더 안타깝게 느껴지지만 이 친구들 칭찬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매우 기대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것 자체에 방점을 둬야 돼요, 우리가. 중학교라는 곳은 초등학교와는 달리 할 공부가 너무 많아.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너무너무 많거든요, 할 게. 암기할 것도 너무 많고
그런데 갑자기 학습량이 굉장히 많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국어에 일정 시간을 할당하잖아요. 우리말과 우리 글로 되어 있어서 편하고 부담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할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일단 공부의 자세가 됐다라고 봐야 돼요. 뭐만 바꾸면 될까? 이런 친구들은 어떤 학습의 방법, 공부 방법, 방향 이것만 약간만 수정을 해준다면 이 친구들은 앞으로의 성장이 무궁무진하게 기대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초가 금방 튼튼해지고 고등학교에 가서 수능까지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것이다. 그런 튼튼한 공부의 체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준비했는데요. 영역별 공부 방법은 다르게. 자, 우리가 국어라고 했을 때의 평가 영역에서 크게 본다면 문학, 비문학, 문법 이렇게 한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학과 비문학은 일단 무슨 행위가 가장 주된 행위냐 하면 바로 읽기. 읽기의 기본을, 읽기 능력을 기본으로 해서 뭐 이렇게 평가로 연결되는 그런 영역입니다. 문법은 좀 다르지요. 자, 간단하게만 설명할게요. 선생님이 다음에 학습 비법이라든가 뭐 이런 거와 관련해서 강의를 촬영하게 된다면 좀 더 자세히 하겠지만 일단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이래요. 자, 문학은 이런 거에 좀 포커스를 둬야 된다 해가지고 선생님이 정리를 해봤어요. 모두의 감배주 이래놨는데 여기서 감배주는 감정, 배경, 주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감정과 배경과 주제에 집중해서 글을 잘 읽고 이해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문학은 읽기와 이해가 기초 작업이 다 된 거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선생님 왜 모두에라고 붙여놨을까? 여기 이 모두에라고 붙여놓은 이유는 모두가 공감하는, 모두가 인정할 만한 이 객관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어떤 문학 작품이 있는데 너무 슬픈 장면이야. 그런데 어떤 친구는 간혹 이런 애가 있어. 난 왜 슬픈지 모르겠어요. 이게 왜 슬픈가요? 이런 아이들이 있어. 우리 개인마다 공감력의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좋고 나쁜 어떤 가치의 차이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문항으로 출제되는 것들은 객관적 지표가 분명히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공감할 만한, 모두가 그렇다고 인정하는, 모두가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의 감정과 배경과 주제여야 한다. 이해되죠? 자, 비문학을 읽을 때는 또 어떤 것들을 유념해 두어야 할까요? 비문학은 선생님 이상한 막 표시를 해놨어. 네모, 세모, 동그라미, 화살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읽으라 라는 거예요. 자, 이 네모는 우리가 비문학 같은 거 읽을 때 보면은 막 지문의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소재도 너무 다양하고. 그래서 과학 지문, 뭐 예술 지문, 뭐 경제 관련 지문, 뭐 우주 관련 지문, 뭐 이런 거 나왔다 칩시다. 근데 읽으면서 어떻게 생각하죠? 난 너무 무식해. 못 알아듣겠어. 이거 무슨 말이야? 난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난 바보였어. 뭐 이런 생각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주어진 지문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읽고 그것을 해결하는 능력, 문항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보는 것이 국어에서 말하는 비문학이기 때문에 자, 중요한 주제와 관련된 문장이다 싶을 때는 네모를 쳐보고 그 다음에 내용의 흐름이 앞과 뒤가 반대된다, 뭔가 흐름이 반전된다 라고 했을 때는 세모 표시를 해보고 그 다음에 핵심 단어다 라고 생각됐을 땐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고 그 다음에 어떤 인과관계가 있다, 이 일에서 이 일로 어떤 영향을 미친다 할 때는 무엇? 화살표로 표시해서 이 글 전체를 하나의 뭐 공식화, 수식화, 도식화 해보는 것 이런 능력을 기른다면 비문학은 훨씬 더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오늘 이 할 문법이에요. 문법. 문법은 국어의 다른 영역들과는 달리 유일하게, 어쩌면 유일하게 암기가 필요한 영역인지도 몰라요. 이 암기라는 게 뭔가요?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이 암기라는 것은 외워서 잊지 아니함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외워서 잊지 아니함. 여러분들 안 잊을 자신 있나요? 잊으면 암기가 아닌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암기는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을까? 이 문법 공부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잘 암기할 수 있을까? 선생님 생각했을 때는 타이밍과 몰입이에요. 아무 때나 그냥 맨날 공부를 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일정한 타이밍을 딱 잡아서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 거죠. 문법은 문학이나 비문학과는 달리 읽을 거리가 좀 많지 않기 때문에 평소에는 문학, 비문학 위주로 공부하다가도 방학이라든가 아니면 학사 일정에 조금 여유가 생겼다거나 또 아니면 내신 시험 범위에 문법이 들어가. 그럴 때 그 해당 파트 부분을 찾는다거나 하는 식으로 그때가 딱 타이밍인 거지. 타이밍을 잡아서 몰입을 해가지고 딱 그 부분만 열심히 한번 하는 겁니다. 선생님 생각했을 땐 그런 몰입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이 문법이라는 영역이 굉장히 또 방대합니다. 우리가 문법 생각해 보세요. 글의 법칙이잖아요. 우리 뭐 법전 이런 것도 보면 굉장히 방대하잖아요. 내용이 분량이 너무 많고 내용이 아주 방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한번 영역별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배우게 될 빠작이라는 교재의 차례를 한번 살펴보면 이게 이제 영역별로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1번 의문, 그쵸? 2번 단어, 어휘, 3번 문장, 그리고 4번은 언어와 국어, 5번은 이제 실력 완성 문제 이래가지고 그게 이제 교재니까 따로 정리가 되어 있는 건데요. 그러면 1번부터 4번까지 이게 우리 문법의 큰 영역이란 말이에요. 다행히 아주 방대하기는 하지만 문학이나 비문학처럼 막 끝이 없는 방대함은 아니야. 학교 교육 수준에서 말하는 문법이라는 건 일정한 범주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쩌면 공부하는 분량이 정해져 있다라고 봐도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번부터 4번까지 한 호흡으로 쭉 가지 않아도 괜찮아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내신 범위에 의문이 들어간다 이러면 의문을 막 파고 내신 범위에 단어, 어휘 이런 부분이 들어간다 이러면 그 부분을 막 파는 거죠. 그래서 몰입한다 라는 의미가 되겠어요. 자, 단순히 이것은 파트가 아니라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하나의 우리가 몰입해야 될 영역으로 보시고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배울 교재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선생님 들고 왔어요. 빠작이라는 교재입니다. 빠작이라는 교재. 자, 빠른 시작이라는 뜻을 가졌대요. 자, 빠른 시작. 수강 대상 선생님 어떻게 정리해놨어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심지어 예비 중1까지 넣어놨거든요. 이제 중학교 3학년은 예비 고1이 될 텐데 이들 모두에게 다 빠른 시작이에요. 이 빠작이라는 교재는. 선생님 근데 이상해요. 학년 차가 이렇게 나는데 누구에게나 다 빠작이라니요. 누구에게나 다 빠른 시작이라니요. 이상한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문법을 전체적으로 한번 통틀어서 정리를 하고 간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법전을 딱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는 거 쉽겠어요? 어렵겠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다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만 해놓으면 수능 문법까지 한 번에 해결되는 기초가 딱 쌓인단 말이에요. 튼튼한 기초가 딱 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다 빠른 시작이다라고 할 수 있다. 학습 시기는 아까 선생님 이야기했죠. 단원별로, 파트별로 몰입해서 공부해라. 기억날 겁니다. 학습 방법은 첫 번째, 개념을 이해하고 두 번째, 나만의 암기 방식을 찾아서 하고 세 번째, 문제풀이까지. 선생님 이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거 한 호흡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 한 호흡으로 쭉 가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개념하고 한 달 후에 암기하고 그 다음에 일주일 후에 문제 풀고 다 잊어버려. 몰라. 그래서 개념을 이해하고 암기하고 문제풀이까지를 한 호흡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여기 암기라고 해놨지만 이게 막무가내 암기는 또 곤란해요. 사실 이 문법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나중에 한글 맞춤법, 우리 표준 발음법 이런 거랑 다 연결된단 말이죠. 그래서 외워야 할 어떤 이유가 있어서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필수적인 부분에서만 나만의 암기법으로 필요에 의한 암기를 하고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것은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공부의 나침반 이랬어요. 한번
잔소리를 정리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막무가내로 외우지 마시고 개념을 이해하고 암기하라. 막무가내로 외우는 것은 절대 얼마 못 간다. 그렇지? 기본 개념을 이해해야 제대로 된 암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나만의 암기법을 찾아라. 사실 이 문법 파트에서는 수십 년 동안 아주 수많은 선생님들이 각양각색의 암기법을 많이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별의 별 단어들의 조합들이 다 있어요. 찾아보세요. 실제로 찾아보면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그리고 과거에 선생님이 어렸을 때 학교 다니던 시절에 배웠던 그 선생님들이 뭐 만들어준 그 요상한 단어의 막 조합들 막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이 지금도 쓰이는 것도 있지만 시대가 바뀌었고 또 새롭게 또 창조해낸 말들도 막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들을 막 무조건 듣다 보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철저한 개념 이해를 바탕으로 한 나만의 암기법,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암기송에 영혼을 바치지 말아라. 암기송에 영혼을 팔지 말아라 이랬어요. 이 암기에만 집착하고 이 암기를 했다고 해서 나 엄청나게 큰 보험을 얻었어. 이럴 것은 아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본과 연관이 되겠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철저한 개념, 이해를 바탕으로 나만의 암기법으로 나한테 적당한 것, 내가 취사 선택했을 때 가장 알맞은 것, 이런 것들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자, 반복해서 그림을 그려라.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배우게 될 것이 의문체계인데, 체계라는 것은 도표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게 뭐 암기가 많다라는 것은 표로 만들 수 있는 것이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발음 위치나 뭐 좋은 뭐 위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뭐 어떻게 될까? 입 뭐 구강 구조, 선생님도 국어 선생님들 다 그림 잘 그리잖아. 얼굴 막 이렇게 측면 딱 잘라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하잖아.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한번 그려봐라. 외웠다고 암기송 했다고 뭐 안정감을 갖지 말고 나만의 방식으로 그림을 좀 그려보아라. 그 다음에 선생님 이거 계속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영역별로 몰아서 수강하라 이랬어요. 선생님 문법이 비교적 방대하다고 했습니다. 이 방대한 문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달 안에 파헤치기, 한 달 만에 독파하면 좋겠지. 너무 좋아. 이런 거보다 더 좋은 학습 태도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러지 못했다고 해서 자괴감을 느낄 필요는 절대 없다는 거. 파트별로, 다만 파트별로 딱딱딱 잘라서 집중해서 진도를 나가야 된다는 거. 그거 하나는 최소한 꼭 반드시 지켜주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선생님 이것도 아까 얘기했는데 개념에서 문제풀이까지, 개념에서 암기하고 문제풀이까지 한 호흡으로 하라. 그쵸? 중간에 쉬면 된다 안 된다? 그러면 다 잊어버려요. 그쵸? 그래서 내가 개념을 제대로 이해했으면 그것을 나만의 암기법으로 만들고 그 암기법 만든 걸 가지고 문제풀이로 확인하는 것까지 꼭 해내야 된다. 우리가 배울 이 교재는, 빠작이라는 교재에는 개념 확인 문제와 실전 확인 문제가 따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개념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는가도 확인할 수 있고, 이것을 기본 평가 문항으로 적용할 수 있는 능력도 확인해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들을 잘 활용을 하면은 여러분들은 좀 튼튼한 기초를 쌓는데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문법은 타이밍과 몰입입니다. 함께 뛸 준비가 되셨습니까? 자, 다음 시간에 본격적인 수업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청소년에서 이 적을 소자 딱 떼고 청년이 되는 그날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